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외래대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하고 있는 압도적 비주얼과 압도적 결문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학 개론 강의는 이종호입니다. 아, 비주얼 맞는 거야? 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이제 우리 키와 신장과 키는 압도죠? 학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으셨습니다. 정말 뭐 일단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이렇게 한두 문제 차이로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가다반 채점을 하시긴 하셨지만 혹시나 실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성급하게 너무 좀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정답을 이렇게 맞춰봤는데 그게 문제가 될 만한 문제는 좀 없었지 않나요? 뭐 크게 시비가 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 정답이나 뭐 이렇게 모두 정답 처리될 만한 여지는 조금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예였던 것 같아서 가다반이 정답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네, 그럴 것 같아요. 합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쉬워졌으니까.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난이도 어떻게 보시나요? 난이도는 좀 중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정도, 상중하로 봤을 때 중정도. 그러니까 31회 우리 시험 30회 시험에 비해서는 좀 쉬웠던 거, 쉬웠던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좀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2차 문제가 학개론에서 이번에 그렇죠. 좀 많이 빠졌으니까 세법 한 문제? 세법 한 문제. 공법은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세법 문제는 워낙 이제 쉬운 문제로 달아왔으니까 쉬운 문제로 나왔던 우리 조세 정책에서 다루었던 그렇죠.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선생님이랑 전화 계속 재작년, 작년, 올해 감정평가 문제까지 계속 나왔었으니까 예상을 충분히 했던 거고 예상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않은 듯합니다. 일단 세부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학개론 목차 순서대로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총론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총론에서 3문항, 경제론에서 6문항, 그 다음에 시장론에서 5문항, 그 다음에 정책론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투자론이 좀 특이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역대적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진짜 우리 학교에서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투자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괜히 좀 죄송스럽네요. 너무 어려워. 투자론이 왜 우리 어림세법, 비율분수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해마다 출제가 되었고 뭐 누구나 우리 계론 교수님들이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또 안 나왔고 그러니까요. 포트폴리오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뭐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좀 평이하게 내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내려고 하는데 난이도 조절은 해야 되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거에 계산 문제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응용되어서 많이 나와서 현금 수지 측정이 안 나왔던 건 좀 이렇게 가능 총소득부터 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 출제 요건 좀 의아하다는 맞아요.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출제된 바람에 합격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출제 문항수를 좀 말씀드리면 투자로는 올해는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문제, 개발로는 5문제, 좀 한 문제가 좀 늘었네요. 전년에 비해서. 감정평가도 좀 하나만 늘어서 7문제 총 부동산 가격 공시까지 해서 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출제 경향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년과 그 총론이라든지 뭐 시장론이라든지 뭐 총론이랑 시장론 같은 경우는 뭐 유사하게 출제가 됐는데 정책론까지도 일단 투자론에서 출제 문항수가 대폭 줄었다는 변수였어요. 5문제가 좀 줄었다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난이도를 좀 낮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출제자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난이도를 좀 낮추는 데 있어서 투자론 문제를 좀 줄고 나머지 이제 시장론, 정책론이나 개발론에 좀 쉬운 문제들을 좀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경제론에서 한 문제, 예년보다 한두 문제 더 출제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론에서도 또 한 문제 그리고 감정평가론에서도 한 문제 정도 예전보다 좀 더 출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전년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좀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전년에 비해서는 좀 합격이 좀 쉬워졌을 거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민법에 대한 총평은 좀 들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시험 보신 분들이 좀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1차 합격자는 내년보다는 좀 많이 늘 것 같은 응시 인원도 많았으니까. 맞아요. 예, 1차 합격자는 것 같아요. 내년에 2차 시장이 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2차 공부하시는 분들 좀 일찍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아직 2차 난이도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계룡민법 1차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지금 당일날 바로 채점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1차 난이도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계룡민법이 한 과목이 좀 쉬우면 한 과목이 맞아요. 어렵고 이랬던 건데 올해는 누구든지 민법이 좀 어려울 거다. 계론은 좀 쉬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민법이 그렇게 아직까지 수집된 정보로는 그렇다고 이제 계론이 좀 쉽다라고 평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했던 건 시험 볼 때 충분히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맞아요.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들을 좀 익숙하게 연습하신 분들은 크게 시간에 대해서 쫓기지 않고 이제 풀 수 있는 것만 공부했던 것만 딱 푼다면 실수하지 않고 풀었다라면 합격 점수를 얻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험은 우리 황재훈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총평하기 위해서 난이도 상중하의 구분이 특히 상과 하의 구분이 뚜렷했죠. 네. 어느 때보다 뚜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손도 못 댈 정도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응용되어서 풀려고 욕심을 그렇죠. 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풀려고 갔다가 이게 아니네 했던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네 했던 그런 문제가 저희 눈에도 뭐 한 두세 문제 정도 보였던 것 같고 계산 문제 9개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도 한 절반 정도를 맞추기는 쉬웠을 9문제 것 중에 한 같은데 4-5문제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풀 수 있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와 비교해보면 작년도와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작년도도 쉬운 문제는 좀 많이 쉬웠고 어려운 문제는 좀 많이 어렵고 근데 올해는 특히 난이도 하가 너무 하였던 문제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점을 꼭 해보셔야 될 게 시험 문제 풀 때랑 어려운 문제에서 난이도 멘탈이 나가버리면 쉬운 문제도 사실 눈에 안 들어오는데 다 맞추셨을 거예요. 채점해보면 오히려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점수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이제 좀 점수 얘기하는 걸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았고 난이도가 뚜렷해서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어려운 건 과감하게 패스했다라면 저는 특히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4번까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게 그나마 좀 다행이지 A형 않았을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B형은 제가 A형 기준으로 채점을 해서 B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면이 약간 쉬웠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업시에 많이 다뤄본 내용. 맞아요. 그래서 좀 문제 풀 때 난이도가 조금 처음에 낮다 보니까 좀 편하게 문제를 좀 시험장에서 푸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출제를 할 때도 이렇게 앞에 무조건 총론만 내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개발론이라든지 뭐 시장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순서가 약간 뒤섞인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좀 정책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도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공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학기론에서 심도 있게 네, 중개사법이나 공법 관련된 토지용 규제 같은 것들도 좀 한 번씩 기본적인 배경은 좀 충분히 우리가 시간 할애를 예전보다는 좀 더 정책론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던 뭐 이 제도가 몇 년도에 나왔는지 뭐 순서대로 내라 역사 문제처럼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난이도 문제로 됐겠죠. 난이도를 조정하는 문제였던 것 같고, 그렇게 넓히라는 측면이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예를 들면 금융 정책인지 이게 아니면 뭐 이용 규제인지 우리 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런 거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감정평가론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죠. 문항수도 많고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전형적인 문제가 나와서 전형적이었어요. 함정 문제가 하나 있었죠. 예, 그렇죠. 가치 형성 답이 없을 거라고 좀 답이 없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문제가. 맞아요. 예. 근데 감정평가론이 이제 우리 책 제일 마지막 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 감정평가를 포기하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습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감정평가론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라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정평가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전형화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이제 감정평가로 7문제, 정책론 7문제가 난이도가 이제 쉬웠단 말이에요. 14문제가.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정책론에서는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도입 순서 고한 문제를 빼고 나면 평이했었던 것 같고 감정평가론도 계산 문제가 상당히 평이하게, 그러니까 아까 계산 문제 9개 중에서 4-5문제 풀 수 있다고 했던 것 중에 2문제가 감정평가론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다루고 그대로 나왔던 대로 그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 조문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 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형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정평가 규칙, 그러니까 익숙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법조문을 보시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법조문을 좀 그대로 공부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에서 답이 벗어나지 않은 문제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서 시간 배분이라든지 멘탈 관리 같은 거 이런 걸 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될 거라는 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우리 32회 공부하시는 이제 우리 그 32회 공인중개사 수험을 앞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31회 종평을 많이 보실 텐데 32회 수험생들한테 당부 말씀 하나씩 저랑 한 개씩 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이제 1차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걸로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문제나 언제나 합격 점수를 얻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연습을 너무 이렇게 치중해서 어려운 것까지 욕심을 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어차피 못 풀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계산 문제 4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좀 이번에 작년도와 비슷하게 응용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마치 수능 문제 내듯이 문제를 내고 있어요. 통합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 사실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이런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는데, 요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어쨌거나 난이도 조절을 계산 문제 어려운 걸로 추세인 것 같아요. 난이도를 이제 계산 문제 처음 보는 걸로 여러분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를 좀 이렇게 많이 높게.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역으로 생각해야 되죠. 맞아요. 3문제, 4문제를 푸는 것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되 실제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들을 좀 처음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투자론이 올해 좀 적게 나왔다고 해서 투자론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이제 투자론 안 봐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만 좀 특이하게 요랬던 것 같고 이게 함정 같아요. 네, 맞아요. 투자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많은 문항 출제가 예상이 되니까 올해 좀 특이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 추세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황쌤이 얘기하셨듯이 그 정책론이랑 감정평가론 쪽에 무게중심을 약간 더 두시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자꾸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계산 문제를 한 개도 안 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에도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연습만 제대로 하셨다면 약간 계산기 조정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계산 문제 절반 정도 그리고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한다. 아주 그 교과서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요 두 가지를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아쉽게 어떤 경계에 있는 점수가 합격 점수 경계에 있을 때는 계산 문제 한두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모의고사 치르실 때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우리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때 손톱 못 대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이 멘탈 관리를 하는 방법도 실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느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풀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마시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과감하게 틀려주시고 이렇게 그냥 거저주는 문제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선생님도 충분히 다 예상하셔서 학습을 했을 테니까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시험 보신 수험생분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 좀 가지시고 가족들과 못 가졌던 시간들 가족과 함께 좀 시간 보내시면서 휴식을 좀 취하시고요. 일단 뭐 가다반 채점으로 합격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합격을 못 시켜드려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 또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이게 시험이란 게 참 저희도 매년 이 과정을 겪지만 합격하신 분들 보면 정말 보람되고 불합격하신 분들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말 내일처럼 여러분들 가족이나 지인들을 제외하면 저희가 그 다음으로 정말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특히 올 한 해가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코비드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기인데 아마 합격하신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여기까지 완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저희 다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생에서 내가 계획을 잡고 발전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라면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뭔가 좀 1년 동안 공부한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또 올해 많았던 시기니까 스스로 충분히 위로의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합격하신 분들 뭐 정말 2보 전제를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셔서 다시 한번 1년 늦겠다고 맞아요. 나가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계로는 그렇죠. 이종호 교수님, 우리 황지영 교수님 굉장히 뛰어나신 선생님. 아이고 최고의 선생님이죠. 우리 황지영 쌤이 우리가 학벌을 하고 메가랜드에서 신장과 이제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내년에도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강 후기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후배들한테 도움되는 합격 수기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선생님들이 보람된 것이 그런 거. 그렇죠. 그걸 먹고 사는 거죠, 사실은.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우리 총평은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